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아파트 사진, 철거한 사진과 그 사진에 해당되는 그 도면입니다. 그래서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러분들 배포된 캐드 파일 열어보면 03번 성수동 아파트랑 캐드 파일 열어보면 이렇게 열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그 이미지에 나와 있는 아파트를 지금 이제 요 도면은 리모델링 하기 전 도면이에요. 보면은 내부 샤시 같은 것도 그대로 있고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 도면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실측을 한 거예요. 가가지고 실제로 실측을 해서 뭐 부동산에 나와 있는 뭐 도면이랑 그리고 실제로 줄자를 가지고 가서 실측을 해가지고 만든 도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도면이 완성되면 뭐 벽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벽체라든지 뭐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 도면으로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된 거고, 그다음에 천정도 같은 것도 있죠. 사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는 규모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표면도 한 장 들고 가서 가면서 현장에서 다 디자인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 화장실엔 타일 정도만 뭐 타일 와리 때문에 어차피 타일 와리 같은 경우는 이거 타일 도면을 그려줘야 현장에서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일 정도 도면을 그리고 그다음에 내부 인명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도면까지 그릴 필요는 없고 천정도 관련돼서 뭐 등박스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것 때문에 등박스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린 그런 도면으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은 철거니까 자, 요 도면을 보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 그 내역서 있어요. 아파트 철거 내역 실습 02번 아파트 철거 내역 실습 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열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우리 수업은 이제 내역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 나와 있는 이제 물량이라든가 공사 범위라든지 또는 우리가 공사 내용이죠. 제일 중요한 게 공사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갖다 집어넣고 물량을 파악하고 단가를 확인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역서를 같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철거공사, 아파트 철거공사에 대한 어떤 뭐 가설매 철거공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간략하게 화장실 이제 내역서를 작업을 했었는데,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봅시다. 이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명칭, 공사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사 내용을 보면 가설매 철거공사 관련된 아파트에 대한 가설매 철거공사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로비 노후비 단가, 지금 잠깐만요. 이게 안 보이네요. 위를 이렇게 조금 내리면 그죠? 나오죠. 이제 위에 보면 그래서 자, 중요한 게 공사의 어떤 명칭, 어떤 부위,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하는지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크게는 가설공사와 관련된 거고, 그 중에 뭐 외부 창호 공사, 뭐 내부 창호 철거, 뭐 기타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이건 작성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 폐기물 처리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제 내역서에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이제 자재비, 농업비, 경비. 경비는 우리가 사실은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경비는 이렇게 공산으로 되어 있고, 경비 같은 경우는 이 자재비랑 농업비 또는 일반 관리비에 좀 녹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산식을 걸어 놓은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연장선에서 보면 각각의 산식을 걸어보면 최종 금액이 현재 지금 비어있는 공단이 많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36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보면은 우리가 밑에 보면 360만원에 더하기, 위에서부터 아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더하는 거고, 각각의 외부 창호 공사 같은 경우 보면 금액을 물고 보면 이제 1 곱하기 이거 외부 창호 공사에 120만원을 눌러보면 E9이랑 F9 곱해라 그런 거예요. 1 곱하기 120만원이니까 그냥 120만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산식이 다 걸어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공단이죠. 공단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철거공사 같은 것들, 철거공사에 어떤 것들이 더 들어가 있는지 이 공단의 내용을 넣는 거고, 없는 경우에 다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단위라든가 수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리고 단가를 집어넣으면 전체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 자, 기본적으로 지금 외부 철거공사가 있어요. 외부 창호 철거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창호 철거 같은 경우를 지금 요거는 그 가설공사 범위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역서가 뭐 잘된 것도 있고 또 안 된 것도 있고 좀 미진한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은 뭐 내역서를 뭐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기업의 오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역서를 검토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외부 창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 외부 창호 같은 경우는 좀 내역서를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은, 참고로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외부 창호를, 철거공사가 안 했죠. 그래서, 누가 했냐면은, 그 창호층에서, 창호 설치하는 업체에서, 뭐 LG샷이라든지, 뭐 하나샷이라든지, 이런 데서, 설치를 해줄 거고 그 안에 이제 철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철거를 그냥 철거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내역이에요. 보면은 스카이 하나 빌리는데 120만 원. 그다음에 고공인부, 그다음에 자벽부 해서 좀 많이 불렀네요. 그래서 뭐 4명, 3명 불러서 그리고 단가가 좀 세죠. 공공인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그래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외부 창호 철거공사를 합쳐보니까 대략적으로 금액이 거의 한 200만원, 25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외부 창호 철거하는 데만 250만원 나오죠. 그래서,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금액을 딱 감각적으로 봤을 때도, 외부 창호 공사가 철거하는데 250만원 정도, 뭐 200한 그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비싼 겁니다. 왜 비싼 거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자, 스카이 같은 거 빌릴 때, 우리가 이제, 뭐, 스카이 같은 경우를 사실은 이제 빌리게 되면은, 철거할 때 스카이로 해서 집을 내리면 훨씬 이제 편한 부분이 있죠. 이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같은 걸로 옮길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굳이 스카이를, 요거 외부샷이 하나 철거하기 위해서 스카이 하나 빌리는 데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 공사 현장이 이거 하나잖아요. 만약에, 여러 개 공사를 동시에 한다고 한다면, 철거하는 데만 2시간 정도면 되니까, 하루에 뭐 4, 5개 정도를 묶어서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스카이 임대 비용이 뭐 반으로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4분의 1로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공사를,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공사를 샤시업체에다 맡기는 게 훨씬 더 금액이 다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 창호 청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내역을 잡을 필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공사 시작 전에 이렇게 예가를 잡고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견적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내역서니까 이제 공사하면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250만 원씩까지 쓸 필요 없이 우리 창호 셔시에다 창호를 설치하는 업체에다가 철거까지 마치면 훨씬 더 금액을 적게 줄일 수 있고, 또 철거하는 내용이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용도 좀 세이브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차면이 있고, 자, 내부 창호 봅시다. 내부 창호 같은 경우는 애매해요. 사실 여기 일식으로 돼 있죠. 지금 일식으로 돼 있는데, 자, 내부 창호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뭐 빠루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그냥 부셔도, 뭐 전기톱이라든가 뭐 그죠? 전기톱이라든지 이런 빠루 같은 걸로 그냥 갖다 부셔도 사실 뭐 어렵지 않게 철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보면 우리가 밑에 보면은 1위 대가 목록이 있어요. 내역서 옆에 여기 지금 잠시만요. 여러분 안 보이죠? 조금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리면 이제 보일 텐데, 자, 밑에 보면 이제 1위 대가 목록이 있는데 1위 대가 목록은 이제 기존의 가설공사라든가 또는 철거공사 관련된 내용들을 다 1위 대가를 다 풀어가지고 알기 쉽게 제로비 농업이름만 딱 구성된 그런 대가표, 1위 대가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어떤 내용, 공사 내용에 따른 제로비 농업비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제로비랑 농업비만, 여기 보면, 제로비 농업비로, 요 단가를, 이제, 우리가 1위 대가를 풀어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품생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더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할 때 뭐 인건비 들어가면 자재비 들어가잖아요. 자재비라고 하면은 뭐 경비적인 측면이 있는데 뭐 PP 물이 마대자루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매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대가를 풀어가지고 나온 게 표준품제물 근거로 이 대가를 풀어서 그냥 각 공정별로 각 품명 내용별로 제로비나 농업비를
정리해 놓은 게 바로 1위 대가 목록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뒤에 거, 지금 1위 대가 목록표를 보고 이제 찾아가지고 단가만 기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봤냐? 지금 여러분들 아까 내역서를 다시 가보면, 자, 그러면 내부 창호 철거에 대한 1위 대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없어요, 지금. 이거를 1위 대가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 풀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현장에서는 이거를, 뭐, 정확하게 뭐가, 톱이 뭐, 몇 분 사용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는 좀, 풀었다고, 1위 대가 풀었다고 좀 보기가 애매하죠. 한번 비싼 게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비슷한 게 있나요? 지금 보면은 커트박스 철거, 경량 철거 뭐 없어요. 지금 비슷한 것도 없어요. 뭐 목도 철거 하나 있네요. 목도 철거도 보면은 하나에 뭐 목도 하나 철거할 때 뭐 8,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 대가 풀어서 나온 건데, 자, 그래서 내부 창호 같은 경우는 없다. 그래서 그냥 없은 경우에는 일식으로 한 거예요. 일식으로. 그러니까 내부 창호라고 해봐야 지금 그 안방에 있는 창호, 안방하고 베란다에 있는 창호, 그거 하나랑 또 기존의 거실이랑 그 거실 베란다 사이에 있는 철거, 이거 하나 철거하는 거거든요. 자, 그거 철거할 때를 그냥 하나의 식으로 한 거예요. 식으로 해서 애매하니까 뭐 이래가 풀어놓은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12,000원으로, 이거 단가가 농업이 12,000원으로 풀어놨다는 거죠. 뭐 농업이 12,000원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굳이 계산해 본다면 일당을 뭐 한 20만 원으로 봤을 때 20만 원, 그 중에 뭐 한 20분의 1 정도니까 한 2, 30분 정도 작업, 한 사람이 2, 30분 정도 작업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딱 보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죠. 자, 내부 창호 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목창호가 있네요. 목창호 같은 경우는, 자, 개수가 일단 6개예요. 6개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도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목창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가? 목창호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네, 8개. 그죠? 여기 그러면 잘못됐네요. 이거 바꿉시다. 8개. 목창호가 8개. 그죠? 8개는 뭐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목창호 같은 경우는 요 1위 대가 목록을 봅시다. 그러면 목도 철거가 있어요. 하나당 8,000원. 단가도 그냥 적어 놓읍시다. 그래서 목도 같은 경우는 단가 8,000원. 이게 적어 놓으면은 금액이 나오고, 8864니까 64,000원이 나오는 거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철거할 때, 화장실 철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소로 해놨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화장실 철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철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작업 공간은 적고, 작업 공간이 적은 거에 비하면 또 물량이 또 많지도 않아요. 작업 열악하고. 그래서 뭐 범위가 넓은 우리 그 철거원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범위 넓으니까 단가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좁지만 작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화장실 철거할 때 비용이 얼마였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제 복습 잠깐 하면 우리 화장실 철거 비용 해서 철거 비용 간략하게 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게 하면 20만 원 정도 나왔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화장실 철거 실습에서, 그죠? 지금 보면은 저번 시간에 또 화장실 철거 우리 그 내역서예요. 보니까 화장실 철거 하나를 철거하는데 지금 자재비가 한 20만원 정도, 자재비가 뭐 29만. 여기서 말하는 자재비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에요. 굳이 뭐 얘기한다. 폐기물 처리 비용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세히 보면 여기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8만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폐기물이니까 일단 빠지고, 인건비만 놓고 보면 20만원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다 분해해서 하면 오히려 금액이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계속, 그러니까 한 개당 20만원, 여기 보면 단가를 20만원 넣었네요. 인건비를 20만원 집어넣고, 그 다음 자재비도 좀 넣어줬어요. 자재비 같은 경우는 뭐 개인 장비 같은 거 해당되는 거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뭐 전기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타일 뭐 이렇게 장비 같은, 해치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 뭐 빠루 같은 거, 빠루라든지 또 브레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개인 장비를 이렇게 자재비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20만원 이 정도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1위 대가 목록에는 당연히 없겠죠. 화장실 철거는 일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죠.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계산하는 거고, 만약 이거를 제대로 뭐 정확히 한다면 다 일일이 다 풀어야겠죠. 벽타일, 뭐 벽체 마가, 어디 갔냐. 여기 보면, 어디 갔죠? 여기,
철거공사에서 타일 철거 없나요? 벽타일 철거 여기 있네요. 벽타일 철거 있고 뭐 바닥타일 철거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그 금액이니까 자 해서 20만원으로 넣어준 거고, 자 네모 박스에 있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 과제라기 보다는 같이 해볼 거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외에 이제 면적 단위로 들어가는 철거 요거 내용, 어떤 공사 내용이 들어가, 요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요거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 막 키워드로 본다면 여기 규격이 있어요. 규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자, 우선 그 전에, 자, 붙바위 가구 같은 거 있죠? 지금 붙바위 가구 철거하는 것도 신발장이라든지 주방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철거하는데, 그냥 문짝 하나 철거한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규모가 좀 크고, 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천장에 붙어 있는, 주방 가구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크죠. 문짝 하나 철거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문짝 한 3개 정도 철거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구 같은 경우도 뭐 문짝 철거하는 거에 한 3배 정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한 개당 3만원씩, 인건비 3만원 해서 6만원. 2개니까 6만원이죠. 그럼 2개 정도 철거하는데 한 사람이 한 반나절 정도 하면 된다고 보면 돼요. 반나절 정도 작업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대가 목록에는 그건 없어요. 이대가 목록에는 주방 가구나 일반 가구 철거에 대한 내용은 없고, 요거를 뭐 따로 풀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들도 있고, 또 경험적으로 만약에 금액이 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대가 목록에다가 또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주방 가구 철거할 때 뭐 32,000원 뭐 이런 거 개당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가라는 것이 회사마다 정리해 놓은 것들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폐기물 관련된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폐기물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면,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언제 하는 폐기물이냐면, 그걸 내용을 잘 봐야 돼. 우리가, 아이고. 자, 가설공사 철거할 때, 우리가 처음에 철거할 때 보통 이제, 한 번에 완전히 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폐기물이 쌓입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그때에, 나오는 폐기물은 철거해서 부담을 해요. 철거 업체가 그 금액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로 보통 계산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철거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철거하는 업체가 있을 텐데, 자, 그 업체가 지금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한 번. 자,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자, 보통, 그래서 여기 지금 대를 지금 2.5톤짜리 한 대를 부르는데, 몇 대인지를 지금 수량을 지금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적어놓지 않냐면, 이거는 가설공사, 폐기물 처리한 업체에서 처음에 철거공사 할 때 들어가는 금액인지, 아니면 전체 공사 끝날 때까지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 비용인지를 정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자, 이거 먼저 정해보면,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철거할 때, 처음에 한 번 우리가 보통 철거할 때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철거할 때 한 번 하고, 그러다 보고 계속 공사하다 보면은 이제 자재들이 막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면 또 남고 하다 보면은 또 중간에 한 번 폐기물이 쌓여요. 그러면 그것도 모아놔서 한 번 또 처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또 이것저것 또 하다 마감 공사하다가 또 한 번 쌓여요. 그래서 보통은 폐기물 처리를 3번 정도 하는 게 3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근데 하다 보면은 뭐 3번만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막 이렇게 폐기물이 쌓였으면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또 공사 규모가 작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조금만 막 20평짜리, 25평짜리 아파트니까 뭐 3번이면 되는데, 좀 규모가 있는 뭐 45평이 넘어가는 그런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를 중간에 뭐 3번, 4번, 5번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막 하게 되는 거 많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사진을 한번 보면, 그래서 왜냐면 폐기물 처리하고 저런 거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소장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폐기물이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자, 이렇게 폐기물이 쌓입니다. 그러면 한쪽에다 공사 현장에 지장 안 받게 이렇게 마대자루에다 담아가지고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담아 놓냐면,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제 폐기물차 하나 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 현장 가면 이렇게 막 정신이 없죠. 계속 쌓아놓고, 이런 거를 마대자루에 쌓아놓는 건 누가 쌓아놓냐면은
각 공정별로 뭐 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쌓아 놓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하는 그 직영 그 인부를 한두 명 정도는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걸 현장 정리정돈이라고 하죠. 폐기물 처리하기 전에 현장을 정리정돈해서 마대자리에 쌓아놓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거 굉장히 이것도 이제 그 작업량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쌓아놓는 것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씩 어느 정도 쌓아놓으면은 이제 아파트 앞에다가 이제 그 경비 아저씨한테 잘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 잘 해주고 빨리 치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얘기해서 이렇게 쌓아놓다가 놓고 한 차씩 불러가지고 이제 처분을 하는 거죠. 처분하기보다도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현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몇 대가 들어가냐, 뭐 세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 5대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이거는 나중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철거공사 할 때 들어가는 거니까 한 대만 들어간 거다, 한 대. 그리고 철거공사 할 때 한 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은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폐기물이 나오면 그걸 마대사 쌓아가지고 한쪽에 모아놓고 또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폐기물에서 오는 그 폐기물 차량에서 마대자를 현장 가가지고 그걸 갖다 주지 않아요. 이걸 수거해가지고 갖다 놓고 싣는 것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를 작업하시는 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들이 또 현장 정리정돈 위에. 자, 이런 경우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대가에 나와 있겠죠. 이 대가에 보면 현장 정리정돈이라고. 여기 보면 현장 정리정돈 보양 및 정리정돈. 그래서 뭐 조공이죠. 3,000 해배당 그러죠. 제곱미터당. 공사 면적이 크면은 더 많이 많은 품이 들어갈 거고, 뭐 3,200원에 4,0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폐기물 처리 여기 보면 3,200원에 4,000원 정도. 3,200원으로 합시다. 3,200원으로 하고 4,000원 정도 하고, 요거 구하는 그 단위는 수량은 면적으로. 우리가 면적이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 나눠준 여기 보면 캐드로 그냥 아주 친절하게 면적을 따놨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변이가 볼까요? 80. 이거 지금 천장이냐 바닥이냐 뭐가 다 좀 다른데, 보통 우리가 뭐 70회배 정도. 조금씩 다른 이유는 뭐 천장 부분이냐 아니면 화장실 포함되어 있는 거냐, 다 이게 제일 전체 넓은 면적을 봐야겠죠. 자, 그럼 84회배네요, 면적이. 그렇죠. 화장실 포함하는 거니까 84회배. 이거 다 피라인 다 딴 거니까 믿고. 그럼 여기 폐기물 처리가 84회배로 보면 되겠죠. 84회배 해당되는 거 좀 바꿔 수정을 해야겠죠. 해당되는 부분이고 일식이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폐기물 처리할 때 우리 그 차량 부르는 거는 보통 뭐 20만원, 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되는데 보통 35만원 집어 넣을게요. 그래서 요거 지금 폐기물 처리할 때 한 차 부르는 단가가 35만원. 그래서 보통 35만원 반차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한 차를 다시 꽉꽉 채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현장마다 좀 유도리가 있어요. 그냥 반차 정도만 갖다 폐기물 처리할 경우에는 이제 반만 실어놓고 또 다른 장 가서 반 싣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한 차로 보고 한 35만원 정도로. 자, 그렇게 정리했어요. 여기 1대가 목록에 가보면은 여기 지금 저 있겠죠. 여기 봅시다. 그러면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여기 있죠. 해배당 산업 폐기물 35만원이죠. 일반 폐기물 처리 정리 요거 한 대당 처리 35만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한 거, 요거 보고 아까 35만원 한 차 부르는데 35만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요거 지금 박스 안에 쳐 있는 거 하기 전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금액이 구성되어 있고, 자, 요거는 외부 창호 철거 같은 경우는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외부 창호 철거는 시장을 제로로 합시다. 0으로 하고, 이거는 샤시로 넘길게요. 아예 그냥 제대로. 실제로 이제 실행력을 뽑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공사하면서 뭐 실제로 공사하는 내용대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 내역서를 잡을 때 공사하기 전에 그 공사를 따기 위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는 내역서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계획을 하면서 하는 내역서가 있고, 맨 마지막에 정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실행 예산을 이제 뽑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샤시는 샤시 명칭에 보면 여기 1번 가설공사잖아요. 1번 말고 쭉 내려가 보면 이제 10번에 뭐 샤시가 있을 수 있고, 쭉 중간에 내려가면 뭐 현장 가설공사, 뭐 현장 뭐 가설공사라기보다 현장
현장 정리 뭐 공사, 그냥 가설공사를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공사의 명칭은 가설로 나오니까 가설공사 안에 이런 나머지 뭐 폐기물 처리 비용 거기도 딱 한 번 더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요거는 처음에 실시하는 철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다 비워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요거는 채우기가 아니라 비워놨다. 자, 요거는 공란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금액이 좀 다운되겠죠.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나머지 것들 요 지금 들어갈 거, 요 내용들은 잠깐 쉬었다가, 요 지금 박스 안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